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 내가 어떻게 연애해왔는지도 돌아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상대방은 썸 단계라면 나한테 조금 숨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 보일 수 있는 연애의 특징 같은 것들을 연애적 관점에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화,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화도루입니다. 오늘은 연애운 2탄, 사주를 보는 그 사람의 연애심리, 그리고 그에 따른 공략법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연애운은 단순히 남자 혹은 여자 사주팔자에 이성이 얼마나 있느냐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연애운 셀프리딩 첫 번째는 각자 사주팔자에 있는 이성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이성들을 만날 수 있는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인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연애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고 지금 연락하고 있는 썸남 썸녀 혹은 결혼한 사람도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나 자신의 객관화, 나는 어떻게 연애를 했고 내가 연애할 때 참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객관화가 되시면서 순살치킨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연락하고 있는 썸남 썸녀 혹은 연애 대상, 그 사람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를 유형별로 5가지로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듣기만 해도 하실 수 있도록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컨텐츠를 보시려면은 일단 5가지 유형이 뭔지 아셔야겠죠. 자, 우린 사주팔자를 볼 때 필요한 게 뭐다? 생년월일시다. 오늘은 웬만하면 태어난 시간까지 아시면 좋습니다.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 혹은 만세력 어플리케이션에요, 내 생년월일시 혹은 상대방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신 다음에 오늘은 전반적 8가지 글자를 보실 거예요. 그 중에서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십성이라는 개념을 볼 겁니다. 십성, 여기까지요? 하지 마시고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 십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성격, 심리, 사고방식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비견겁재를 비겁, 식신상관을 식상, 편재정제를 재성, 편관정관을 관성, 편인정인을 인성, 이렇게 5가지로 칭할 거고요. 뭘 봐주시면 되느냐? 내 사주 혹은 내가 연애 스타일이 궁금한 사람의 방금 말씀드린 이 글자의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사주팔자에 비견이 2개고 겁재가 1개. 그러면 이 사람은 연애 리딩에서는 비겁 유형에 해당한다. 혹은 편관이 2개, 정관이 2개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연애할 때 관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관성 유형이라 볼 수 있고, 유효한 개수는 뭐다? 3개 이상이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특정 십성 개수를 볼 때 같은 색깔이 3가지 이상 있는 경우가 있다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주에 십성을 골고루 타고나셔서 특정 십성이 3개가 안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한 분들은 이 2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간여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세로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4줄이 있죠. 4줄 중에 한 줄이 같은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에 해당하는 글자의 십성을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재라는 글자가 월주라는 기둥에 있다.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연애에 있어서 재성 타입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은 시주에 편관, 정관이 있다. 그 사람은 연애 유형에 있어서 관성 타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성 타입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도루님, 특정 십성이 3개 이상도 아니고 간여지동도 없어요. 그럼 뭘 봐야 하나요? 하면은 이 밑에서 가운데 2칸 있죠. 이 녀석들을 일지, 월지라고 하는데 이 2자리가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라 볼 수 있거든요. 이 글자에 해당하는 유형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20세부터 37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월지 자리에 해당하는 십성을 봐주시면 되고, 38세 이후부터는요 일지에 있는 십성의 유형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정 십성이 3가지 이상 글자가 있으면 그걸 가장 우선시해서 봐야 한다. 두 번째, 3가지 이상의 글자가 없다면 위아래 같은 색깔에 해당하는 십성을 볼 것. 세 번째로,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지 혹은 일지에 맞는 유형을 생각해도 된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센 거를 내 타입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유형이 칼같이 잘라서 라는 게 아니라 MBTI도 예를 들어 어떤 한 차원이 51%, 49%처럼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격적인 5가지 유형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사주를 가지고 어떤 유형을 보는지 한번 봐줄게요. 첫 번째 사주 같은 경우는 봤을 때 빨간색이 지금 3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십성을 보면 되겠다. 편재, 정제라고 해서 이 사주의 연애 스타일은 재성이 제일 강하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같은 색깔이 중복되는 게 3가지가 없죠. 그렇다면 2단계 위아래로 같은 색깔이 있는지 봐야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없어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29살이거든요. 그러면 일지와 월지 중에서도 월지를 봐줘라. 월지 같은 경우에 정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연애 타입은 인성에 가깝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일지와 시지가 같은 색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38세부터는 조금 더 관성에 해당하는 연애 혹은 결혼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자, 3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똑같은 색깔이 지금 3개 있는 게 있죠. 바로 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연애에 있어서 재성 타입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볼 수 있고, 세로로 봤을 때 흰색도 나란히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비겁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할 때 2가지 유형이 강하게 발현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주, 공통된 색깔의 글자가 3개 있죠. 그래서 이분은 연애할 때 비겁 유형에 해당한다 볼 수 있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를 봤을 때 특별히 고려할 만한 글자는 없어요. 2단계 세로로 봤을 때 같은 색깔 없고, 3단계는 1, 2단계가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비겁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유형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금 연락하는 사람 혹은 나중에 연락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공략법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관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성 타입은 뭐죠? 사주를 봤을 때 편관 혹은 정관이라는 글자가 합쳐서 3개 이상인 경우, 혹은 세로로 봤을 때 위아래로 같은 색깔의 글자가 편관 혹은 정관일 경우를 의미하고요. 이 2개 다 아니다 라고 한다면 월지 혹은 일지가 관성인 경우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성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성의 사주에서 편관 정관이 남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 관성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책임감을 뜻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규율, 질서, 법, 사회정신, 사회적 합의, 약속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외에 타인의 평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명예, 체면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사람, 요거는 나와 그 사람 관계에서의 책임감이라 볼 수 있다면 본인의 삶을 얼마나 건실하게 잘 갖고 가느냐, 이러한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연애도 연애지만 결혼으로 갈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합니다. 결혼은 실전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자신의 직업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상대방의 직업으로 선호하는 게 전문직,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처럼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일수록 조금 좋아한다라 볼 수 있고, 요즘에 뭐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BJ들 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가졌을 때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관계의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하면 안 될 게 외도입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데 좀 찝찝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새끼 혹시 바람피나? 이런 거에 딱 걸리면은 관계가 갑자기 팍 식어버려요. 이러한 분들은 연애하실 때 이성 관계 문제만큼은 굉장히 클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 매너,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많이 봅니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상대방이 매너 있고 예의 있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거 좀 보시는 분들이 많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그걸 의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혹 여성분들 중에서는 편관 정관이 사주팔자에 많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잘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에게는 이혼도 견딜 수 없는 딱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고, 사주팔자는 정답을 내리진 않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하는 거지 사주팔자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내 썸남 썸녀가 관성 유형일 때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그 사람의 행동의식, 책임감을 자극시켜주면 됩니다. 남자는 부성애 혹은 여자는 모성애를 느끼게끔 내가 관계의 텐션을 유지하면 좋다. 이 사람들은 안정감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막 불같은 사람, 썸 타는 거 되게 눈치 보고 그 막 숨 막히는 썸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심해지면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관계에서 밀당을 할 때에도 안정감을 계속 주입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간혹 가다가 관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성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좀 통제하는 거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관성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통제받기 싫어한다. 남자든 여자든 나를 구속하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처음엔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 참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안 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해주고 방해하는 스타일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칭찬을 뺄 수가 없잖아요.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이 대외적으로 이룬 거, 명예, 성과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좋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 이런 건 했더라. 진짜 멋있어. 아니면은 가끔씩 호칭으로 불러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사장님, 아니면 대표님, 유튜버님 이런 식으로 가끔씩 그렇게 써먹으면은 상대방이 확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로 칭찬하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성 타입입니다. 평재 혹은 정재라는 글자가 3개 이상이거나 혹은 세로로 봤을 때 같은 색깔이 있는데 그때 밑에 있는 글자들이 편재 혹은 정재에 해당한다면 재성 유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주팔자에서 편재 정재는 소유, 욕망을 의미하거든요. 편재 정재가 사주팔자에 없는 분들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굳이 사귀지 않아도 난 너랑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러다 보니 썸에서 연애로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연애에서 결혼으로까지도 잘 안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의 한계가 없을 수 있어요. 소유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적당히 만족할 줄 모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남자분들 사주팔자에서 편재 정재라는 게 여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사주팔자에 오히려 재성이 아예 없는 거는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뭐 세컨드, 서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욕망과 소유라는 측면에서 이 욕망의 주체가 성욕이 될 수 있어요. 쾌락도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많아요.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컨텐츠들,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후킹됩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겠죠. 욕망,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 근데 그 욕망의 방향성이 성이 될 수 있어요. 남성, 여성 모두 재성으로 연애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의미로는 프렌즈 위드 베네핏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파트너 관계 이런 부분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 사주팔자에서 편재 정재라는 것은 또 현실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편재 정재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좀 가볍게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언제 뭘 하고 등등의 미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만큼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개연성이 있더라.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제일 베스트는 같은 서양의 사람들이 좀 맞는 경우가 좋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공략법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나를 소유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남자 여자 모두 소유욕이 있는데 특히 연애에서 재성 타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지? 혹은 이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바삭하게 이해해주고 계속 노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막 까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 미소가 이쁘다라든지 아니면 귀여워서 좋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은근히 슥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해주시면 돼요. 제일 직관적이고 제일 나이스하게 반응이 오는 게 이러한 타입이거든요. 그 다음에 능력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뛰어난 한 가지 후킹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는 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대체하지 못하는 매력을 내가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또 그 사람한테 굉장히 후킹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취미가 없고 컨텐츠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만나면서는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상대방한테 자기야 오늘 끝나고 뭐 해? 라고 했는데 나 오늘 집 가서 그냥 좀 쉴 것 같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러한 답을 한 일주일 내내 하면은 좀 질려할 거예요. 얘는 인생에 낙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센스 있게 내가 뭐 을지로에 좀 힙한 카페 알아놨어. 아니면 좀 괜찮은 펍 같은 데 한번 가볼래? 그런 방향에 노력해 주시면은 상대방이 좋아하실 거예요. 또 그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액티비티 같은 것들 체험할 수 있는 경험, 여러 가지 함께한 경험과 이벤트가 많을수록 후폭풍이 장난 아닌 게 이러한 타입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비겁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주팔자에 비견 혹은 겁재라는 글자가 합해서 3개 이상일 때 혹은 회로를 봤을 때 같은 색깔의 글자가 비견 혹은 겁재 당할 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주팔자에서 비견 겁재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서는 나의 중심, 내 자신, 나의 매력 이런 게 포인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좀 잘 안 맞춰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가 나한테 맞추면 맞출지언정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가 기본적인 스탠스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애의 위치에서 을보다는 갑의 위치할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거든요. 나의 행복이 연애를 통해서 얻는다면은 오케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어.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에 참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면은 그냥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허세라기보다는 은은하게 드러난 자신감이 연애에선 잘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별거 없는데 혹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뭐 자기는 이런 경험이 있다, 뭐 자기는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익숙해지고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구석이 있네? 그 사람의 매력에 내가 좀 젖어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얘는 이런 애구나, 얘는 이런 매력이 있구나,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을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의 서사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특히 이별하고 나서 폭풍이 되게 크게 와요. 얘 그때 이런 말 나한테 썼었는데 얘 이 노래 좋아하는데 요렇게 해서 상대방들이 이별 폭풍이 제일 크게 올 수 있는 유형이 비현겁제 유형이다. 그래서 공략법 말씀드리면은 우쭈쭈 해주면 좋아합니다. 비현겁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혹은 성격이 살짝 나르시즘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좀 리액션을 잘 해주거나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주는 거, 그리고 특히 스몰 토킹하는 거, 조도가 낮은 조명에 같이 침대에서 눈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비현겁제 유형은 진짜 미칩니다. 그래서 우쭈쭈 해주는 거, 그 사람 얘기 적당히 리액션 해주고 그랬어 요렇게 하다 보면은 내 손바닥 아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비견겁제 강한 사람들 중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그만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인드가 강한 사람, 즉 도끼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눈빛이 이글이글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공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앉는 거예요. 품는 거. 그 사람이 막 열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냥 그 얘기를 여유롭게 들어주세요. 능청스럽게. 그래서 약간 우리는 폭스가 돼야 한다. 곰 같은 폭스가 되어야 공략할 수 있다. 근데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사주팔자에서 비현겁제라는 게 친구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비현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연애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나는 이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같이 술 먹고 놀 친구들도 많고 혹은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연애 초기에는 제일 높은 우선순위가 연애일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가장 심한 게 비겁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랑 사귀시는 분들은 요거 미리 감안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로 식상 타입입니다. 사주팔자의 식신상관이 3가지 글자 이상이거나
세로로 봤을 때 같은 색깔이 식신 혹은 상관이 있는 사주, 이 식상 유형이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일단 식상은 사주팔자에서 표현력을 뜻합니다. 연애에서 표현력 너무 좋죠. 표현 잘하는 남친 여친 아주 베스트 아닙니까? 근데 그 표현이 조금 투머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을 잘하는 만큼 상대방이 얼마나 표현하는지도 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말 센스가 좋아요. 그래서 없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관계를 위한 구라를 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나 자신의 뜻을 연애관계에 있어가지고 잘 표현하기 때문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할 수 있는 20대 초반의 연애 느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연애에서 어느 정도의 낭만파적인 기질 그리고 로맨스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표현력이라는 것이 내 성욕을 표현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신상관이 많은 남자 여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욕이 조금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게 제가 앞서 재성에서 말씀드렸던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파트너로 가는 거, 그 부분이랑 식상이 성욕을 의미한다는 거, 요 미묘한 차이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무식상인 사람들,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딱 봤을 때 표현이 굉장히 뚝딱이에요. 혹은 자기는 표현을 잘한다고 하는데 전혀 세련되지 않아. 여러분들 중에서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 없는 남자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낼 수 있는 말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익혀두시면 좋고요. 내가 표현을 세련되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연애 경험치가 참 중요한 게 무식상 사주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요, 공략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표현하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상대방이 해주는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 받기만 하면은 상대방이 금방 지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거를 맞춰서 적당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식신상관 사주팔자의 많은 분들은 스킨십 진도를 내가 먼저 빼는 건 좀 비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대방과 온도를 맞춰서 가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킨십 진도를 내가 먼저 빼지 말라. 이거 한번 명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성 타입, 편인 정인이 사주팔자에 합쳐서 3가지 글자 이상이거나 혹은 세로로 봤을 때 같은 색깔이 편인 혹은 정인에 있는 경우, 인성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받는다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연애에서 특히 무언가를 좀 잘 받는 사람, 애정을 받거나 표현을 받거나 귀여움을 받거나 등등,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귀여운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감정이에요. 자기의 감정.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좀 캐치하고 알아주면 매우 감동합니다. 플러스에서 연애에 대한 그들만의 뭔가 낭만적인 본인들만의 뚜렷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 썸 탈 때 뭐 하고 싶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막 상상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저랑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물어보고 뭐 얘기해. 그 다음에 연애하고 나서 저랑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면은 좀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그거 한번 기억해줬다가 해주면은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 그 다음에 우리 둘만의 추억, 공간,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인성 타입이다. 이거 전략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미래에 가서 계속 생각나게끔 하는 말들을 던져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 지금 이 노래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지금 이 순간 너무 좋아. 나중에 생각만이 날 것 같아. 이 노래, 이 공간, 이 습도 이런 거 들으면 뭐야 하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말이 기억나가지고 운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 편인적인 사주팔자에 많은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감정,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필터가 강하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호도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 가끔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꿀팁이 될 수 있다. 공략법 말씀드리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해볼게요. 인성 타입에 향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 연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인성 타입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고 어떤 걸 좀 좋아하는지를 내가 눈치껏 파악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거를 적절한 순간에 팍팍 날려주시면은 인성도 폭풍이 진짜 쩔거든요. 그 다음에 연애를 하다 보면 인성은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뭔가 기대려고 하거나 혹은 상대방한테 받는 걸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둘 다 기브 앤 테이크가 적당히 돼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관계가 결코 오래 갈 수 없는데, 특히 인성 타입의 유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빨리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내가 막 물심양면으로 다 퍼주고 이러면은 인성 타입에게는 그게 조금 독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관계에 결코 좋은 영향이 안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5가지 유형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운 굉장히 볼 수 있는 차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오늘 유형은 한 사람이 평생 고정되는 게 아니라 나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유형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유형으로 해당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1탄 못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은 이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도와드려였고요. 사주팔자를 보는 게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로 슬기로 잘 쓰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연애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은 구독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용한 콘텐츠로 돌아올게요.